감기가 걸렸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게 되면 아이들 오히려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옥 원장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추워져서 요즘 아이들이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에 문턱에 오게 되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환절기 지금 딱 건조한 시기라 그렇죠. 감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도 속도 많이 상하고 또 감기가 걸렸을 때 이게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게 어떤 음식을 먹이는 게 아이한테 좋을지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특히 아이들이 정말 너무 일찍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어떤 말이 생겼잖아요. 뭐죠? 단체 생활 증후군. 그렇죠. 예. 이제 돌만 돼도 아이들 엄마 이제 그렇죠. 젖대고 분유대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생활 증후군이 이제 돌 때 되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그렇죠. 단체 생활까지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감기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전혀 아프지 않다가 그쵸. 나중에 이제 어린이집 가면서 애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떨어질만 하면 또 감기 걸리고 또 걸리고 하다가 또 이제 이게 심하면 중이염이라든지 폐렴으로 해서 입원도 하고 이게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그 감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독한 약도 많이 먹게 되고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가 어린이집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치원에서 한 6살, 7살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커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막 약간 돌만 돼도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런 감기라든지 세균에 이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아픈 애들이 한두 명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기가 걸렸 얘가 옮겨준 거 받아왔다가 특히 그 중에서도 몸이 약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호흡기에 약한 애들이 계속해서 감기가 걸리면서 이제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퍼뜨리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가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감기는 사실 내성이 생기고 다른 전염병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오는 그런 감기에 A랑 감기가 날 때쯤 또 B랑 감기 옵니다. 또 B랑 감기에 계속 걸리면서 어떨 때는 어머니들께서 뭐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는데 뭐 3개월, 4개월 동안 감기가 안 들어서 병원에만 계속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옮아서 엄마 아빠도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기 증상 중에 어느 것이 심한 건지 약한 건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건지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는 걸 좀 얘기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뭐 열만 안 나면 괜찮아요, 사실. 열이 문제네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콧물 쫄쫄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누름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코가 뒤로 넘어가서 이게 가래가 생긴다든지 기침이 생기게 되면 곤란하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게 기관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관지염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곤란해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것과 약한 것의 차이는 아무리 열이 동반되느냐 그리고 기침이 심해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콧물이 조금 난다고 해서 열이 없는데 입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이제 애들이 계속 콧물 나고 기침 나서 감기가 1년 내내 걸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감기라기보다는 비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염은 코점막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기온차의 외부 자극에 코점액에 이제 맑은 콧물이 줄 나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코가 막힌다든지 재채기 하는 것을 이제 알러지 비염이고요. 이제 거기서 열을 동반해서 편도가 붓는다든지 염증이 생겨서 가래 소리가 그렁그렁해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가 비염과 감기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비염으로 사실은 입원하는 일은 없는데요. 이제 열이 살짝 밤에만 오른다. 그러면서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할 때는 이건 조금 중증으로 가는 경우라서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엄마들이 이제 그 자꾸 병원 약을 먹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 자체도 원래 갖고 있는 면역 자체도 점점 떨어져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그 열이 동반될 때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는 열이 동반될 때는 진짜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수분 보충인가요? 수분 보충을 예.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아이들이 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주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당이 가감이 된 음료수, 과당이 음료수라든지. 첨가된 예. 음료수를 많이 먹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걸 식으로 해서 이제 주의사항이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귤 같은 거 많이 먹고 사과 많이 먹이시는데 오히려 감기 걸리고 기침 나고 가래 있을 때는 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거는 과일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도 과일은 독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머님께서 집에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니까 비타민 C 함량이 많은 뭔가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과일을 또 많이 주는데요. 가래가 더 많아지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기 전에 먹는 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가급적이면 과일 밀가루 섭취는- 음식하고 과일은 그렇죠. 약간 더 이렇게 금해 주시는 것이 감기 걸렸을 때 더 좋고요. 아무래도 수분은 물로 보충해 주셔야지 아이의 몸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 같은 게 빨리 씻어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일이 아니라 수분은 진짜 물로 보충해 주시는 건 제일 좋고요. 소화 잘 되는 음식은 먹여야겠죠. 그렇죠. 원장님 맞죠? 예. 그 소화 잘 되는 음식이라면 아무래도 밀가루나 이런 것들보다는 쌀 위주의 음식, 주식 위주의 음식을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때 조금 덜 먹으면 덜 먹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체기가 생겨버리게 되면 더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장염이라든지 이게 다시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건 안 되겠지만 너무 억지로 많이 먹이시는 거는 곤란해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뭐 밥이라든지 아니면 미음도 괜찮고요. 아니면 고기든 약간씩 조금씩 적당하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약간 배가 좀 찰 수 있도록 여러 번 자주 먹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사실 감기에 걸렸다고 단 슬퍼하시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성장할 때마다 아이가 좀씩 자랄 때마다 열이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이 무조건 낮추고 없애고 이 개념만이 아니고 열을 잘 분산시켜서 효과적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애들이 한 번씩 아프면서 키가 쑥쑥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감기가 걸리는 것도 지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열이라 그러면 열감기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가 이겨내지 못하는 열감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이 나고 또 해열제 먹을 때는 열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복이 되고 또 너무 고열이 나면 곤란하지만 적절하게 한 번씩 아이들이 아픈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어머니들께서 감기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많이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한의사긴 하지만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양방에서 필요한 항생제라든지 그런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아이가 너무 고열이 난다든지 특히 아이들 독감. 예, 독감 걸렸을 때는 일단 타미플루 먹어야죠. 근데 어머니들께서 너무 아이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는 타미플루 같은 거를 임의로 먹다가 중단한다든지 이런 거 좋지 않은 것 그러면 같습니다. 중단하면 안 되죠. 특히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딱 복용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어야 되고 감기에서 이제 축농증이나 중이염 같은 염증이 있었을 때 항생제를 먹다가 중간에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중간에 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다시 이렇게 재발이 돼서 더 오래 기간 먹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죠. 곤란하죠. 근데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게 된 어떤 가장 원칙은요. 이러한 감기 질환 같은 것들은 일단 항생제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음번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 뭐 우리가 한의사인데 그렇죠. 이게 자꾸 뭐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안 된다 괜찮다.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뭐 동료 한의사들도 보면 항생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도 있긴 있습니다. 한데 근데 요즘 너무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방만 고집했다가 조금 더 아예 고생을 더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병행했으면 좋다는 네, 개념이지 그래서 절대 한 방만 합니다. 양방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체력,免疫力입니다. 같은 감기가 걸리더라도 체력이 좋고免疫力이 좋은 좋은 애들은 쉽게 일어나고요. 그렇죠. 약한 아이들은 계속 다른 합병증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면역력 증강은 한 방울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낫죠. 예. 심할 때는 병원 가서 같이 진료 병행해도 전문의 괜찮습니다. 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고집해서는 아이도 고생이고요. 어머님도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적절하게 안 좋아질 저희가 수 잘 선택을 해서 아이의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염하면 안 되겠지만은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 자체를 아예 필요할 때 안 쓰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히 그래서, 병행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체력이 좋고免疫力이 강하다 그러면 감기약을 쓰더라도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들한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이제 마지막으로 감기 걸렸을 때는 제발 문화센터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센이라고 하죠. 예, 문센. 어머니께서 보통 이제 문화센터 가서 애들 감기가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화센터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 애들 감기 나고 고열 나면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케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열이 떨어지고 이제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애들이 깝깝증 나니까 어디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감기에 대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변에다가 네.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플 때는 문화센터 그리고 이게 단체 생활 내지는 키즈 카페 같은
같은 거 조금 가는 걸로. 왜냐하면 좀 자기도 자제하시는 또 게 낳는 좋겠습니다. 가정에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 오게 되면 또 이 아이도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감기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그래서 생기니까. 아이는 뛰어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아직 항체가 다 생기지 않았고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다 낫지 뛰어놀게 않아. 되면 더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플 때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하는 게 예. 좋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감기가 걸렸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게 되면 아이들 오히려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